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사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문안박 연대를 거부함으로써 사정연의 미래는 지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거부로 사정연 내부의 친노 대 비노의 대결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비노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에 원조 친노라고 불리우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정연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이번 시간은 속쓰림의 완료형을 배워볼 거예요. 겔포스 G-E-L 이 겔에 포스 전미사를 더하는 거죠. 겔포스 겔 성분이 위벽을 빈틈없이 빠르게 감싸주니까 속쓰림 바이바이. 속쓰림은 게르포스, 겔포스 M 보령제약.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역제안한 이른바 이 혁신 전당대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고민 언제까지 할까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까요? 자, 이 부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주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현재 우리 당의 현실로 봤을 때 예. 문 대표께서 제안한 문안박 연대 가지고는 미흡하다. 예.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래야만 떠나버린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 개최가 저는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이 결국은 자신의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예.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우리 국민들의 민심 또 당원들의 민심은 우리 당을 적당히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호남의 민심은 완전히 심지어는 당명까지라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민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밖에서는 신당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절대 분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야권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도 좀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문재인 대표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쭉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행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성향을 봤을 때에는
사퇴 안 할 것 같은데 사퇴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었죠. n분의 1로 참여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문안박 연대보다는 과거 전당대에서 저 개인적으로 예. 과거 전당대에서 전국 당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선출된 당대표급으로 예. 지도부 구성을 저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재인과 이 직전에 김한길, 안철수, 또 정세균, 이해찬, 정동영, 손학규, 한명숙 씨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예. 그런 정상적으로 선출된 당대표급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부족하다면 호남이 부족하다면 지역별 보완, 또 성별 여성이 또 한 명 부족하다면 여성도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안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결국엔 문 대표께서 문안박으로 제안을 했는데, 문안박 체제는 현실성이 대단히 부족하다. 우선 박원순 시장은 현직 시장 단체장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대단히 높고, 또 새누리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주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표 두 분의 공동 지도 체제도 그동안의 어떤 행보를 보게 되면 원만하게 이렇게 당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면 그 이후엔 당이 어떻게 되느냐. 전 이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표의 지금에 와서는 시간도 여러 가지로 없고 하기 때문에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어저께 안철수 예, 대표도 그렇죠. 주문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결단을 했어요. 예. 문재인 대표가 나 그만 안 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면 이제 예. 당이 좀 혼돈 속에 빠지고 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밖에서 신당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신당에 탄력을 주게 되고 우리 당은 걷잡을 수 없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신당에 탄력을 준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추가 탈당이 있고 신당에 합류하는 인사가 늘어날 것이다. 이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탈당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탈당 고려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좀 주춤해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전대 제안에 대해서 전당대회 의견을 뛰어넘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물론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임기를 채운 대표는 많지 않습니다. 예. 대표는 당의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선거 때마다 우리 당이 그동안 패배하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예. 저는 누가 하면 선이고 누가 하면 악이다라는 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10개월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재보궐선거가 2번이나 있었는데 2번의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예. 특히 텃밭에서 광주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문재인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정말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대표께서도 지금 시점에 와서는 여러 가지로 좀 당원들의 주문 이런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자,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대표는 임기가 보장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그럼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 연대는 전당대회에 합당한 거예요? 의결에? 그러니까 그 문안박 그것도 안 맞는 거 체제도 아니에요? 초법적 제안이죠. 그것도 안 맞는 거죠? 예. 본인은 권한을 유지하면서 최고위원들은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초법적 요구고, 예. 현실적으로도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둘 다 이게 조금 그 초법적인 성격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왜 안희정 지사는 이번 안철수 전 대표의 제안만 가지고 이 전당대회 의결을 뛰어넘은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할까요? 그러니까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예. 확실하죠.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 예. 우리 당이 선거 때마다 패배하게 되면 저는 지도부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꼭 좋다고만 이렇게 바람직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막상 그것을 반대해 왔었는데 막상 예. 저도 자신도 지도부에 들어오다 보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특히 강주, 호남에서의 참패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그 어떤 그 권한이 보장되어 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누구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과거의 예에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 제안을 했을 때 그것도 초법적인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걸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건 결국은 친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뭐 그때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번 안희정 지사의 주장은 좀 형평성이 결여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고 이게 문재인 대표가 보통 언제까지 답을 줘야지 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수습이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최고위원들과 지금까지도 뭐 협의가 전혀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최고위원들과 협의하겠다라고 생각해 빠른 협의를 해서 저는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다시 또 붐업을 위해서라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당이 새로운 전당대를 가는 것도 꼭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지난번 4번의 총선을 앞두고 예. 전부 다 1월달, 2월달에 전당대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예. 예, 2000년도 그렇고 2004년도, 2008년도, 2012년도 계속해서 1월달, 심지어는 2월달에도 전당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이 좋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것은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주최고위원님께서 지금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협의가 없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난번에 문안박 연대 제안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들하고 협의가 없었다 이 뜻입니까 지금? 뭐 문안박 지도 체제를 제안할 때뿐만 아니라 예. 뭐 재신임을 받겠다고 할 때나 예. 또 뭐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할 때나 예. 뭐 평가의 뭐 모든 당의 운영에 있어서 최고위원들과의 협의가 거의 없었죠. 네, 그런데 또 이번에 한해서는 또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 뭐 좋죠. 뭐 최고위원들과 또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은 주변과 협의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태까지 협의 안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협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야죠. 예. 만일 혁신전대를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시 합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손학규 전 대표님은 합류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 이유가 뭐죠? 예, 일단 본인 개인으로 봐서도, 정계를 떠나시겠다고 한 지가 지금 채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 봐서도 이번 총선까지는 아마 복귀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근데 어쨌든 이분도 언젠가는 복귀하리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총선까지는 나오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 추진하지 안철수 전 대표 이런 말씀하셨고 아까 주최고위원께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쪽들은 지금 굉장히 이 신당 창당 작업을 진척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물론 뭐 창당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어제는 또 박주선 전 의원도 좀 창당 준비위원회 박주선 의원입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요. 예. 그렇죠. 예. 저는 뭐 신당 창당 문제는 우리 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이 잘하면 신당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우리 당이 시끄러우면 신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어떤 결단
또 우리 당이 새로운 변화 이것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신당과 상관관계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신당이 창당이 되고 이렇게 돼서 어쨌든 뭐 당대당 통합이 됐던 간에 이렇게 되면은 호남 지역 민심은 좀 돌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호남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되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당이 분열됐을 경우에 저는 호남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당이 거의 호남에서는 여당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 당과 무소속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예. 아마 내년 총선에는 이제 우리 당과 신당이 생긴다는 신당 후보들과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은 새누리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결국은 뭐 같은 식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예. 신당이 생겼을 경우에 수도권에서 신당과 우리 당이 후보가 분산됨으로 해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로 이렇게 당선을 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을 경우는 총선 패배와 대선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이 빨리 수습하고 분당되지 않도록 서로 합의해서 예. 새로운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수입니다. 10살 근영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근영이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향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3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영이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토스트 그래놀라는 우유엔 더 고소한
고소하고 포스트 그래놀라는 요거트엔 더 바삭하죠. 왜? 2번 구웠으니까. 기억하세요. 2번 구워 완벽한 아침. 그래놀라는 포스트. 코맥스는 생각합니다. 주부만큼 어깨가 무거운 사람이 또 있을까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밀폐용기 고무장갑 하나도 고민 또 고민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안심의 99%는 없습니다. 주방용품 100% 정신.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번 시간은 속쓰림의 완료형을 배워볼 거예요. 겔포스. G-E-L. 이 겔에 포스 전미사를 더하는 거죠. 겔포스. 겔 성분이 위벽을 빈틈없이 빠르게 감싸주니까 속쓰림 바이바이. 속쓰림은 겔포스. 겔포스 M. 보령제약.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 노출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유호정 씨, 나만 바라봐주는 보험 어디 없나요? MG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알뜰한 보험료로 세심하게, 든든한 보장으로 따뜻하게,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서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 바라기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타이어 4짝 갈려다 2짝만 갈았죠. 사실 관리가 더 중요한데. 비싸고 관리받기 힘들었다면 이제 타이어도 렌탈하세요. 부담 없는 가격에 안전점검 서비스까지. 신개념 타이어 렌탈 서비스. 검색창에 자기, 이번에 포천 아이파크 계약했다며? 브랜드 입지 마음에 쏙 들더라고. 부럽다. 나도 아이파크에 살고 싶다. 11월에 포천 2차 아이파크가 온다던데? 평면은 더 좋아지고 1차와 함께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와, 나 먼저 간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지. 11월 포천 2차 아이파크를 기대하세요. 문의 1600-0959 현대산업개발.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오늘 월요일 아침이죠. 근데 평소 월요일 아침보다 일찍 차가 밀리기 시작해서요. 오전 6시부터 차가 밀리는 곳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36분 3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가 이른 시각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도심도로도 밀립니다. 도심 진입하는 길, 통일로 홍은에서 독립문까지, 성산도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까지 쭉 정체가 되고, 종로도 청량리역에서 경동시장 쪽으로 신호 여러 번 받습니다. 도봉로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지나 성신여대 입구까지 쭉 정체가 되고요. 월계로 역시 북서울 꿈의숲에서 창문여고 쪽으로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이 밖에 양재대로에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구룡사에서 영곡 사거리 쪽으로 가는 길, 영곡 사거리 목간 지점 하위 차로에 추돌 사고 때문에 밀린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일제시대에 강제 동원됐던 이들의 과거를 발굴하고 보상하는 위원회가 올 연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박인환 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이 위원회 이름 부르다가 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예, 아마 제일 긴 이름일 텐데. 맞습니다. 이렇게 긴 이름 처음 봅니다. 예, 아마 그 이름 속에 하는 일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자, 그럼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일들이라는 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그죠? 예. 그다음에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두 가지죠. 그죠?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두 가지. 예. 일단은 1930년대 일본이 그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인 대일항쟁기 피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일일이 각각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아서 하는 게 피해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해조사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피해를 받았던 해외로 끌려가신 분들. 그래서 그 끌려가신 분들은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사망자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해외로 동원되신 분들한테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 예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그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보상을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원래 법적인 의미의 보상은 일본이 져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우리 예산으로서 지원 위로금 형 성격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지금 일이 진척이 되셨어요? 예, 지금 피해 조사는 일일이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받아서 조사한 숫자가 약 22만 명 됩니다. 예, 22만 명이요. 예, 그 중에서 또 해외로 끌려가서 지원 심사되신 분들은 또 따로 약 11만 명 정도 지원 심사를 마쳤습니다. 11만 명 지원 심사를 마쳤다. 예. 그죠? 그럼 22만 명 정도라고 아까 그러셨죠? 예. 그분 22만 명들은 주로 국내 동원되신 분이고 또 지원 심사 아무래도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기각하고 각하를 하기 때문에 숫자 차이는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은 전체 하시는 일의 몇 % 정도 끝났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체 10% 정도도 되지 않는다.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몇 년 활동하셨죠? 저희들이 2010년부터 통합돼서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 전에 가운데 밑자 있는 것처럼 피해조사위원회하고 지원심사위원회가 두 가지 있었던 게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따지면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통합되기 이전부터 따지면 10년 정도 됐다. 근데 10년 동안 10% 정도도 못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광대하다 이거죠. 예. 우리가 역사 시간에 못 배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럼 이게 한 100년은 걸리겠네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그죠? 실제로는 이제 살아있는 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는데 어차피 이제는 마무리 수순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항구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표로 그래서 저희들도 통계를 보면 연차로 신고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신고자가 이제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여질 때까지 상징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접근을 한다는 자세로 본다면 이게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걸려도 이거는 계속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말씀하세요. 너무 이제 피해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아마 정부 당국이나 예산 당국에서 부담스러워할까봐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신고할 사람들도 대부분 돌아가셨고 당사자는 유족마저도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산이나 조직 문제 가지고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근데 여기 활동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죠?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말까지인가요? 말입니다. 예. 이거 연장해야죠. 근데 연장 못하게 합니까, 지금 누가? 예,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하고 조직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또 축소하고 예산은 또 다른 군데 쓸 때가 또 많다는 그런 입장이 또 분명히 존재하죠. 행정자치부죠, 이거 담당 부서가? 예. 담당 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설립 때부터 반대를 해왔으니까요. 일에는 프라이어리티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사실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전후 납북자의 피해 보상을 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한 2년 넘게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전쟁 중 납북자 이 부분은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일제 때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계속 진행을 해야지 맞죠. 정부 정책의 형평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것이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적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제일 관심이 많은 뉴스 발음도 안 나오네. 어떤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전 세계에 테러 공격을 벌인 IS 대원들의 모습과 노란 오리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이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IS의 선전용 사진을 평화의 상징인 욕조 오리와 합성을 한 겁니다. 예, 러버덕이라 불리는 거죠. 오리 얼굴을 한 IS 대원의 총에 무지개 색깔 끈을 달거나 총 대신에 병기 청소용 소를 들게 한 익살스러운 합성 사진도 있는데요. 최근 벨기에 브뤼셀 시민들은 IS 검거 작전을 펼치는 경찰에 협조한다는 의미로 SNS에 고양이 사진을 올렸고요. 파리 시민들은 테러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에서 나는 테라스에 있다라는 SNS 활동을 하기도 했죠. 누리꾼들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또 기대는 안 하지만 IS가 이런 사진을 보고 뭔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또 IS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오히려 그들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이런 반응이네요. 그거 아세요? 뉴욕 마피아가 IS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피아마저도 나서고 있는데요. 야쿠자가 나선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마피아는 지금 나서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IS 점점 대항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벌이 가구에 대한 통계 관련 기사인데요.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 비중을 비교한 기사가 누리꾼들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비중은 43.9%인데요. 결혼을 한 가구의 절반 정도가 맞벌이 가구인 셈이죠. 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3분기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32만 6천 원이었습니다. 네, 헛벌이 가구 380만 원에 비해서 40.2% 더 많은 건데요. 맞벌이 가구가 헛벌이 가구보다 소득은 약 1.4배 많았고요. 지출은 1.2배가량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맞벌이 가구는 교육비와 음식, 숙박비에 돈을 많이 썼고요. 헛벌이 가구는 식품 구매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내가 버는데 이러면서 돈을 더 쓰는 것 같다. 한쪽이 버는 거 다 저축할 것 아니면 사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외벌이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반응도 있고요. 맞벌이를 하든 외벌이를 하든 사는 게 힘든 건 매한가지네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누가 가져가는 건지, 또 임금은 낮고 물가는 높습니다. 둘이 버는 만큼 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니 맞벌이를 해도 힘드네요. 이런 반응이네요. 1.4배 많이 벌고 1.2배 더 지출한다. 네. 그래도 0.2는 남네요. 네? 네. 예,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남의 결혼 피로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 아베 총리 집안의 교류로 일찍부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 회장과 아베 총리는 한 살 차이 친구 사이로 신 회장이 일본에 들릴 때면 가끔 면담할 정도로 교류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신 회장 장남의 결혼식
시기에는 경영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불참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을 좀 봤는데요. 롯데가 과연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일본 기업이라고 이런 식으로 커밍아웃 하는 겁니까? 사실상 일본 기업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네요. 한국에서 돈 벌어서 일본에 갖다 주는 꼴만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반응이 많네요. 저는요, 사실 네. 뭐 기업의 국적이라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신동주 회장이 그런 얘기했죠. 저는 한국 기업이고 한국 사람이다. 제가 그건 말로 해서 안 된다고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군대. 그러면은 국적 문제 깨끗이 해결되는데 피로연을 일본에서 했다고 하니까 글쎄 이 군대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로 꼽히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연말 인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하. 즐거운 휴일이나 새해 복 많이 등의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인 IS와의 전쟁이 확대되면서 서방 세계 곳곳에서 특정 종교의 색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요. 도심의 대형 백화점이나 식당 등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란 표현을 쓰지 않고요. 공공장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산타나 루돌프를 찾기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예. 파리 테러 이후에 유럽의 크리스마스도 행사가 취소되는 등 좀 떠들썩한 분위기를 자제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누리꾼들은 크리스마스가 종교적 행사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만드는 날인데 안타깝습니다. 이 상대 종교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어울려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기독교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가 주는 따뜻하고 설레는 감정이 좋았는데 기쁨까지 빼앗아간 테러리스트네요. 이런 반응입니다. 아유, 걱정되네요. 저 어제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는데 이거 아예 표적이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